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직업은 일러스트레이터 및 동화 사파 작가예요. 저는 과거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제 외모, 목소리, 말투 다 자기 스타일이라며 사귀는 동안 저를 공주 취급해 주었죠. 연애 기간 동안 그 남자의 지극정성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해서 예쁜 아이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인 사람이거든요. 그 남자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낸 뒤 2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가져진 아이라서 더 소중하기도 했죠. 저는 아이 출산 직전까지 동화 사파 일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예쁜 엄마가 읽어주는 예쁜 동화책을 잔뜩 보겠다는 소리를 잘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꿈꿨죠. 아이와 함께 책도 보고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저도 한바구음 짓고 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모습이요. 그런데요. 막상 출산을 하고 나서는 제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제가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거든요. 무기력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인데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는 모습만 들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만 들고요. 게다가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살도 많이 찌고 임신성 당뇨 때문에도 고생을 좀 했거든요. 아이 낳으면 찐 살은 어느 정도는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끼케야 4, 5kg 정도 빠진 게 전부더라고요. 찌기는 20kg 정도 쪘는데요. 산후 우울증으로 기력은 없고 허리에 손목도 너무 아프고 살은 있는 대로 찐 데다 온몸은 다 튼 살로 뒤덮이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너무 달라진 제 모습이 낯설고 슬프더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보기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병원을 다니던지 좀 노력을 해보라 하는데 그때는 우울증이 급격하게 오는 바람에 마지못해 살 정도로 힘들었어요. 친정엄마와 당시 학생이던 여동생이 저희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와서 아이도 돌봐주고 저도 돌봐줬죠. 같이 병원도 다녀주고요. 그런 친정 식구들이 고맙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제 우울증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든 원인이 또 하나 생겼어요.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3곳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4곳이었는데 하나는 시동생에게 넘기고 3곳만 운영하고 있었죠. 가게 3곳을 관리는 하지만 남편이 가게의 상주에 있는 건 아니었고 가게들에는 각자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둘러다니면서 관리 정도만 하고 너무 바쁠 때만 가서 일을 도왔어요. 가게들은 가깝게 붙어있는 동네에 하나씩 있었죠. 그중 하나는 저희 친정에도 가까웠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집에 와서 묻더라고요. 오늘은 처제 안 왔어? 엄마만 오셨는데 지연이는 시험기간이라고 해서 당분간 못 온대. 아, 그래? 뭐 따로 전화도 안 오고? 왜? 아니야. 저는 남편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동생에 대해서 묻는 게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번에는 동생이 저에게 묻더군요. 언니, 형부 요새 좀 이상한 거 없어? 형부? 왜? 아니 그냥. 이상하네. 저번 주엔 너네 형부가 너 물어보던데. 나 물어봐? 뭐라고? 그냥 너 왔었냐고. 혹시 그날이 화요일이야? 참나, 뭐가 찔리긴 찔린 건지. 왜? 동생은 잠깐 망설이다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별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단 언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뭘? 저번 주에 나 시험 기간이었잖아.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공부하려고 오다가 그냥 형부 카페로 갔거든. 마침 형부 차도 앞에 주차되어 있더라고.
근데 가게로 들어가 보니까 형부는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나는 커피 한 잔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잠시 후에 형부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웬 여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야. 여자? 그 카페 매니저라는 여자 있잖아. 저도 전에 카페 갔을 때 봐서 얼굴은 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이라고 했었는데 얼굴이 예쁘고 화장이 좀 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다른 알바생한테 맡겨놓고 그 매니저라는 여자랑 형부랑 둘이서 밥 먹고 왔나 보더라고. 근데 뭐? 들어올 때 내가 봤는데 분명히 둘이서 팔짱을 끼고 있었단 말이지. 뭐? 팔짱? 저는 그 순간 턱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물론 가게 들어와서 풀긴 했지만 분명히 봤어. 그래서 내가 형부 하고 불렀거든. 그랬더니 형부가 엄청 놀라는 거야. 언제부터 앉아 있었냐느니 막 횡설수설하면서. 그 여자는? 내가 빤히 보고 있으니까 옆에 알바생한테 밥 먹으러 가라면서 이제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형부는 묻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매니저랑 식사하고 온 거라느니 가게 매출 때문에 그런 거라느니 어쩌느니 그러고 있고. 근데 내가 보니까 두 사람 분명 뭐가 있는 거야. 이걸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언니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동생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애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와서 병원 다니고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가게 직원하고 수상해 보인다뇨. 저는 동생에게 일단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여자와의 대화창을 찾게 되었는데 사장과 직원 사이임에도 스스럼 없이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저녁에 뭘 먹으러 가자느니 술 한잔 사달라느니 누가 봐도 엄청 친하고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대화만 보면 연인 사이처럼 보일 정도로요. 그걸 보는데 저는 우라통 터지고 배신감에 눈물만 났습니다. 바람이니 외도니 남의 얘긴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제 남편이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그냥 친한 사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제가 사장과 직원 사이에 이렇게 반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많이 친해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오빠 동생? 눈 맞으면 바로 모텔 달려간 오빠 동생 사이란 말이지? 아니야. 맹세코 그런 일 없었어. 정말이야. 여태까진 없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거고. 내가 미쳤어? 그냥 일 잘하는 직원이고 편하게 지냈을 뿐이야. 제발 믿어줘. 남편은 끝까지 발뺌하며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심적으로 몹시 힘든 상태였고 남편이 진짜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저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일 이후 며칠간 남편과는 냉전을 겪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 저는 결국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었죠. 그때의 저는 바람피는 걸 따져 묻는 것보다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또 남편 말처럼 썸은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관계 같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 번은 모른 척 해주겠다. 다만 그 여자는 바로 자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것이다. 이혼할 때 이 집은 나한테 넘길 것을 각서에도 써라 라고 했습니다. 각서가 법적 효용이 없는 건 알지만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제 말대로 한다 했고 그 여자도 카페에서 해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동생과 일부러 그 카페에 가봤는데 남편 말대로 더 이상 그 여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사랑은 그 사건 이후로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가정을 위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끝까지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 아니라며 제가 해달라는 대로 따라주었기도 하고 또 그 여자도 해고를 했으니 이제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요, 그게 얼마나 더 저를 기만한 짓이었는지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서 육아하고 지내면서 따로 일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작업 의뢰가 들어와도 전부 고사하고 있었죠. 제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 육아를 하는데 전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요. 그러다가 시동생도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카페 하나를 넘겨줬다는 그 시동생이요. 시동생은 자기 블로그에 본인 카페 홍보글도 올리고 커피에 관련된 것도 한 번씩 올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 블로그를 우연히 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고요? 시동생이 자기 카페 홍보를 한다고 카페 이곳저곳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사진에 바로 그 여자가 있었거든요. 남편의 카페에서 잘렸던 그 매니저 여자요. 그 사진을 보는데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분명히 잘났다고 했는데 시동생의 카페에 이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시동생에게 지금 카페냐고 했더니 은행 볼 일 있어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하는 여자 혹시 형이 소개해 준 거냐 물었고 시동생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에게 연락해 아이를 맡기고 시동생이 운영하는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그 여자가 버젓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잘났다고 하고 그 여자는 시동생 가게에 취업을 시킨 거였습니다. 형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시동생이 놀란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저는 그 여자만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알기에 짐짓 딴청을 피우면서 대강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여기서 일해요? 네. 잘린 거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여기서 일하래요? 제가 물어보자 그 여자는 뻔뻔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데요. 나 참, 왜 그러시는데요, 형수? 잠깐 얘기 좀 하죠. 괜찮죠, 도련님? 저는 그 여자한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죠. 우리 남편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그냥 사장님하고 직원 사이인데요. 그 여자는 뻔뻔한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사장하고 직원 사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사장 유부남인 것도 알고 두 사람 사이 걸려서 원래 있던 카페에서 잘린 거 아닌가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니요. 여기가 더 편하다고 사장님이 여기로 옮겨서 일하라고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저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싶었습니다. 이름 뭐예요? 박소연인데요. 박소연 씨, 유부남 사장한테 밥 사달라, 술 사달라 그런 문자 보내고 내 동생이 직접 봤는데 둘이서 팔짱 끼고도 다녔다면서요. 사장님하고 친해서요. 친하면 유부남하고 그러고 다녀도 돼요? 뭔 상관이야? 그 여자는 짜증나고 귀찮다는 말투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이봐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지금 유부남하고 외도 저지르는 거잖아. 그냥 친한 사이라니까요. 근데 왜 저한테 따지세요? 너랑 내 남편이랑 그러고 다니는 거니까 너한테 따지지. 그 여자는 제 말 듣기 싫다는 듯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팔을 잡았고요. 그랬더니 제 팔을 확 뿌리치는 겁니다. 왜 잡아요? 얘기 중인데 어딜 가? 진짜 끈질기네. 그쪽 남편이랑 얘기하라고. 만만한 게 나야? 유부남하고 그러고 다닌 주제에 뭐가 이렇게 뻔뻔해? 그리고 그 여자는 조롱하듯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사장님이랑 뭘 어쨌는데요. 사장님이 먼저 밥 먹자 술 먹자 했거든요.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완전 푹 퍼진 데다 우울타령만 하는 마누라 있는데 보기 싫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밥 먹자 술 먹자 했다고요. 뭐라고? 저는 그 여자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오늘 보니까 그런 소리 할 만하네. 사모님, 저한테 와서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나 좀 돌아보세요. 남편 질리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여자가 내뱉은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도 찌고 몸도 망가졌는데 그걸 지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저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리가 생길 정도로 남편 놈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왔고 저는 싸놓은 짐 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랑 붙어 살고 나랑 우리 아이는 앞으로 볼 생각 말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을 해대며 저를 말리더니 나중에는 알겠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짐 들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겠죠.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그 후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도 친정으로 아이 데리고 들어가 지내면서 가족들의 케어를 받아야 했어요. 아이는 어리고 남편은 바람나서 집 나가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눈아픈 캄캄하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 뒤를 캐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그 여자네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네 집으로 오가는 거 사진 찍었고 그 전에 써둔 각서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캡처 등을 증거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안 좋을 때 갓난아기 옆에 두고 이혼 소송까지 해야 되는 제 마음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초반에는 미안하다 다 끝내겠다 했지만 이미 한번 저를 속였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저는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 뒤로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제 증거가 받아들여졌고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진행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대신 면접 교섭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면접 교섭권이고 뭐고 아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은 진짜 아빠도 아닌지 면접 교섭권이 있어도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도 않았죠.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지 새끼는 나 몰라라 하는 꼴이 정말 재수 없더라고요. 드문드문 오는데 저는 이럴 거면 괜히 애만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정에서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이가 점차 크기 시작하면서 산후우울증 병세는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가씨 때보다 더 살도 많이 빼고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또다시 일을 하면서 성격도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을 많이 찾았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가끔 아이가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묻거나 궁금해할 때는 대충 외국에 있다고 둘러댔고요. 아빠의 부재가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내가 그만큼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 아이 어린이집 하원 후 문화센터에 갔다가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올 때였습니다.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아이를 내리고 있는데 누가 불쑥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 고개를 돌려보니 전 남편이 서 있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연락이 몇 번 와서 지우 좀 보러 가도 되겠느냐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 씹었죠. 마지막 면접 교섭일로부터 4년 가까이 와볼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아이 보겠다고 하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거든요. 답장을 안 했더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불쑥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했는데 남편은 아이를 보더니 지우야, 아빠야. 그러는 겁니다. 아이도 좀 얼떨떨해했죠. 2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씩 보다가 그 후엔 못 봤으니 기억도 안 났을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하니까 저보고 아빠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렇다고 했고 전 남편은 아이 손을 잡고 너무 많이 컸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 준다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아이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전 남편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 답장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혹시 나 차단했어? 당연히 차단했지. 볼 사이 아니잖아.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바람나서 그 여자 좋다고 자식이고 와이프고 다 저버린 건 너잖아. 미안해. 내가 그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다 끝난 사이잖아. 왜? 그 여자랑 뭐 문제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막 혼자 한숨을 내쉬더군요. 내가 미쳤지. 그런 여자 때문에 너랑 우리 지우까지. 내가 정말 후회한다. 필요 없거든요. 찾아오지 마. 나 면접 교섭권 있잖아. 너랑 얘기해서 우리 지우 만날 수 있잖아. 4년 동안 안 왔잖아. 오지 말라니까 냉큼 그러겠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진짜 뻔뻔하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안 온 게 아니라 당신이 못 오겠잖아. 오지 말라고 화내고. 언제부터 애 생각을 그렇게 했어. 그렇게 애 생각 끔찍하게 하는 아빠인지 몰랐어. 저랑 남편이랑 그렇게 집 앞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아이가 다시 나온 겁니다. 남편은 아이 이름 부르면서 막 다시 달려가고요. 아이도 아빠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가 가여워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가라고, 정 보고 싶으면 차단 풀 테니까 면접 날짜 정해서 오라고, 이렇게 다시는 불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선물만 주고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갔는데 전 남편이 그렇게 불쑥 왔다 가니까 아이도 그 후 내내 아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다. 왜 그렇게 가라고 했느냐면서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이 더욱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아이도 하도 아빠를 찾으니 결국 차단 풀고 면접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초반엔 이제야 자기 자식 찾는 전 남편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져서 치가 떨렸는데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랑 놀이동산 갈 건데 같이 가자고요. 저는 안 간다고 아빠랑 둘이서 갔다 오라 했는데 아이는 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울고 불고 떼쓰는 겁니다. 간다고 할 때까지 밥도 안 먹는다 하고요. 전 남편까지 연락 와서 같이 가자고,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 결국 다 같이 놀이동산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전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아이 생각해서 그날 하루 꾹 참았죠. 그렇게 놀이동산에서 아이랑 함께 노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이렇게 새 식구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 아이도 아빠에 대한 결핍 같은 게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전 남편이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다 놀고 나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오늘 너무 즐거웠다면서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건데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느니 어쩌느니, 제가 대꾸도 안 하는데 혼자서 한참을 주절거리더라고요. 한참을 가만 듣던 제가 그랬죠. 그만 좀 해. 너 그 여자랑 결혼했잖아. 자식이며 아내며 다 내팽개칠 만큼 좋아 죽었던 여자냐. 그렇게 좋아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결혼했으면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여자는 아니? 너 이런 소리 하는 거? 제 말에 전 남편은 표정이 굳더라고요. 알던지 말던지 이제 상관없어. 걔 생각만 하면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 나 진짜 후회해. 겨우 그깟 여자 만나려고 내 가정, 내 행복 그렇게 깨부순 거. 내가 진짜 멍청했던 거지. 그걸 이제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다 끝난 사이에 뭐가 미안해. 나 그 여자랑 진짜 갈라설 거야. 최악이야 그 여자는. 허영심이랑 욕심은 드글드글해서 완전 돈 먹는 하마에 집착도 심하고 멍청하고.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 험담을 듣는데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여자한테도 내 욕했겠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닌데. 다 들었는데. 네가 선택한 거면서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마. 너는 뭐 욕할 거 없는 줄 아니? 미안해. 사과도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가자. 전 남편 하는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그 여자랑 재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와서 그 여자 뒷담하고 욕하는 꼴을 보는데 그 여자랑 바람필 때 내 욕을 얼마나 해댔을까 싶고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 그날 전 남편에게 이렇게 셋이서 나가는 건 마지막이고 다시는 지우한테도 엄마랑 같이 가자느니 꼬드기지 마라. 애에 관한 거 아니고서 나한테 연락 마라.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제 얘기는 귓등으로 들은 건지 문자로 계속 밥은 먹었느니 날이 추운데 옷은 잘 챙겨 입었나느니 그때 보니까 너무 말랐던데 운동 심하게 하지 말고 밥 좀 잘 챙겨 먹으라느니 답장도 안 하는데 계속 궁상 맞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애에 관한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안 했느냐. 쓸데없는 연락하지 말고 네 가정에나 충실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우리 지우 너무 예쁘다. 매일 보고 싶다. 사진 보내달라. 당신이랑 너무 닮았다. 등등 일부러 애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 교섭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싸그리 무시해버리고요. 진짜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 그 여자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의 내연녀이자 이제는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로 전화가 와서 좀 보자는 겁니다. 화난 목소리로요. 저는 할 얘기 없다고 거절했는데 그 후에 아예 집 근처로 찾아온 겁니다. 저는 기함했죠. 전 남편이나 이 여자나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싶더군요. 집 앞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근처에서 대화도 하게 됐습니다. 화가 나야 될 사람은 전데 그 여자가 도리어 팔짱 끼고 화난 얼굴이더군요. 도대체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성식 씨 행동이 이상해서 내비게이션 목록 뒤져보니까 여기가 자주 나오던데요?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전 남편 자주 불러들이는 거예요? 당신 이혼한 거 까먹었어요? 그 남자 나랑 결혼했고 이렇게 만나는 거 외도예요. 그 여자 입에서 외도 소리가 나오니 너무 웃겼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외도로 만난 주제에 외도가 어쩌고 하니까 진짜 코미디네. 어쨌든 이젠 내 남자거든요. 네 남자 하세요. 진짜 쌍으로 왜 난리야. 근데 왜 자꾸 남의 남편 오라고 하는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질척거리냐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막 손까지 부들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들거리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오히려 이 상황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갑자기 이혼 전에 이 여자랑 대면했을 때가 떠오르고요. 그때는 반대 상황이었죠. 제가 왜 우리 남편 만나느냐 부들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는 저를 깔보고 있었고 이 여자도 어지간히 불안한가 보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조금이라도 느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별로 화는 안 나고 오히려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너 불안하니? 뭐라고? 엄청 불안해 보여서. 그렇겠지. 너랑 애초에 바람나서 만난 사이잖아. 한 번 바람핀 인간이 두 번 못 피겠나 싶겠지. 애 핑계 대면서 전 남편 쑤시고 다니니까 좋아? 내가 쑤신 적 없는데? 네 남편이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연락해대려고 난리야. 나는 너무 귀찮고 짜증나고. 나야말로 부탁하는데 제발 남편 단속 좀 해. 내가 네 남편이랑 뭘 어쨌는데? 애 면접 교섭 관련된 거 아니면 제발 연락하지 말라 몇 번이고 말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쓸데없는 연락해대는 게 네 남편이란 작자야. 네가 너무 허영심 많고 멍청한 데다 집착도 심해서 지긋지긋하다고 입에 거품 물고 욕하대. 그래서 내가 그만하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부탁까지 했어. 제 말에 그 여자도 충격받은 얼굴이더군요. 성식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더 심하게 말하고 그나마 돌려 말한 거야. 어디서 이간질이야? 그런다고 성식 씨가 너한테 돌아갈 줄 알아? 내가 미쳤니?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돌아온다고 받아주게? 너 같으면 버린 쓰레기 다시 집에 들여놓고 싶겠어? 저는 폰을 꺼내 남편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보냈던 문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직접 봐. 그 여자는 제 폰을 확 채가더니 보더라고요. 그 문자에는 전 남편이 저한테 계속 일방적으로 문자 보내고 그 와중에 그 여자 욕한 것도 다 있었죠.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문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 봤으면 내놔.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지 몰랐니? 처자식 버리고 바람피는 인간한테 뭘 기대해. 저는 제 폰을 다시 뺏었습니다. 네 남편한테 전해줄래? 자꾸 이딴 쓰레기 같은 문자 보내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왜 이렇게 쌍으로 질척대는데? 지긋지긋하게.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벗어났죠. 가게 문을 나설 때 보니 그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당해보니 네 기분은 어떠냐 싶었습니다.
유부남이란 바람나서는 도리어 뻔뻔하게 남편 간수를 잘하라느니 왜 나한테 따지냐느니 할 땐 언제고, 저는 이제 와서 보니 전 남편이나 저 여자나 수준 똑같고 환상의 짝꿍이더라고요. 하는 짓도 똑같고요.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었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날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 그 여자가 저 찾아갔느냐고, 문자 내역 다 보여줬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막 쉬면서 그 일로 어제 집안 박살나게 싸웠고 자기는 얼굴에 손톱으로 만든 고속도로가 줄창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도저히 못 참는다고, 얼굴 이렇게 만든 거 진짜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 여자랑은 진짜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얘기 똑바로 안 전하든 쓸데없는 문자하거나 계속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용주야, 이러지 말자. 나 그 여자랑 바로 이혼할 거야. 그 여자는 나한테 진짜 지옥이야, 지옥. 그 지옥 네가 신나서 걸어 들어갔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네가 지옥일 거란 생각 안 해봤니? 어떻게 그 여자랑 살면서 또 한눈 팔 생각을 해?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라. 나 진짜 그 여자랑 끝낼게. 우리 다시 합치자. 저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워서 진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랑 왜 합치겠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너 잘하듯이 다른 여자 찾아봐. 아니면 그 여자랑 계속 살아. 내 보기엔 둘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 진짜 이럴 거야? 이런 걸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 네가 어쩌고 살든 내 할 바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아이만 아니면 아예 영 끊고 살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론 저랑 이혼하고 그것들 결혼한다 했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았는데 자기들끼린 서로의 지옥이 되어서 싸우고 서로를 망치고 있다 생각하니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끝이 좋을 리가 없죠. 그 뒤로는 여전히 면접 교섭일만 전 남편이 와서 아이랑 노는데요. 아이 데려다 줄 때 꼭 듣기 싫어도 지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그 여자랑은 이혼 소송하고 있고 카페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앓는 소리 하는데 그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저한테 동정표로 좀 호소해 보려나 본데 어림도 없죠. 길거리에 깡통 들고 내앉아도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저 소리할 때 저는 듣기 싫다고 기막으면서 내 할 바 아니고 네가 설사 망해서 길바닥에 내앉아도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 그거 말고는 나 당신한테 일도 볼 일 없거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도 너무한다고 변했다느니 혼자서 있는 대로 서운해하더라고요. 제가 무한 철벽을 치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정이 떨어졌는지 그 뒤로는 아이 면접 교섭일 날짜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찰거머리 같은 인간이라서 골치 아팠는데 진작 이럴 걸 싶더라고요. 아이의 아빠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간혹 마주치기는 하지만 인과응보처럼 남편놈 실시간으로 망하는 거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네요.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때를 지나오고 나니 저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볼품없는 바람 따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으로 저 그리고 저희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